안녕하세요. 프랙티커스 출판사 대표 장승진입니다. 오늘 보고 듣는 한영사전 우리말 계획하다를 영어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제가 기역부터 히읗까지 우리말에 대한 영어 표현, 대안을 찾아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아직 기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꾸준히 해서 꼭 히읗까지 완주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우리말 하나에 대해서 대응하는 영어 표현은 굉장히 많을 수 있죠. 그렇지만 저희 방송에서 아주 많은 표현을 다루지는 못하고요. 핵심적인 표현들만 다루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어민 선생님하고 추가로 예문을 만들고 있는데 나중에 책으로 좀 다 모아서 출간을 할 계획이니까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계획과 관련해서 계획을 수립한다는 말을 참 많이 하는데 이제 동사 부분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 보시면 되겠어요. 계획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일단 플랜이라고 그냥 다 표현을 해봤습니다. 플랜 말고도 다른 단어도 있지만 우리가 명사보다는 동사 부분을 표현하기가 훨씬 더 어렵죠. 그래서 수립하다라는 말을 어떻게 하면 될지 중점을 두어서 보겠습니다. 일단 I have a plan 이렇게 말하면 내가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인데 내가 계획 세워놓은 게 있어 이런 뜻이죠. 플랜이라고 할 수도 있고 plans 이렇게 복수로 표현할 수도 있는데 보통 계획이 딱 하나인 것만은 아니죠. 보통 여러 개의 계획이 있으니까 plans 이렇게 복수로 잘 쓰고요. 그 다음에 이 plan이라는 단어를 계획이라고 물론 이해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스케줄 혹은 약속 이런 말도 plan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I have plans 혹은 I have a plan tomorrow 이렇게 식으로 얘기하면 내일 무슨 스케줄이 있다거나 약속이 있다거나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스케줄이나 약속을 영어로 표현한다 그러면 자꾸 어려운 단어들만 떠올리기 쉽거든요. 스케줄이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물론 그런 단어를 써도 되지만 appointment라든지 이런 단어를 생각하는데 그냥 쉽게 플랜으로 표현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점도 일단 좀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좀 지우고요. 그 다음에 계획을 수립한다고 할 때 일단 이렇게 make를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set up을 쓸 수가 있습니다. 구동사를 쓰는 거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원어민들은 구동사를 쓰기 좋아하니까 set up을 같이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 구동사를 쓸 때는 중요한 점 하나가 이 뒷부분 여기서 이제 up이죠. 이건 그대로 놓고 이 앞에 동사 부분을 바꿔가지고 약간 다른 뉘앙스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set up이니까 그냥 이렇게 뭔가를 딱 세우는 거, 세팅하는 게 되는 거고 draw up이라고 하면은 뭔가 이렇게 그려가는 거겠죠. 좀 이렇게 복잡하게 그려가는 걸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의 뉘앙스 차이는 존재하는 거죠. draw up이라고 하면은 좀 더 상세하게 좀 더 노력을 기울여서 계획을 수립하는 걸 얘기하겠죠. 그냥 셋업이라고 말하는 것보다. 그래서 계획을 수립한다고 할 때 make a plan, set up a plan, draw up a plan 이런 표현들을 활용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 계획이라는 말은 흔히 우리가 일상에서 일정과 같은 뜻으로 잘 쓰입니다. 근데 이 일정을 수립한다, 일정을 정한다 라고 할 때 제가 이 단어를 알려드리려고 하는 건데 이 스케줄이라는 단어를 동사로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쓰임을 잘 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정을 수립하는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for를 쓰고 그 다음에 시점을 적는 거예요. 근데 이 스케줄이라는 단어를 거의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다 잘 알지만 동사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점을 뭐 알고 있어도 좀 잘 이렇게 활용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schedule a meeting 이런 식으로 쓰는 방법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스케줄까지는 생각을 하는데 그 다음에 리스케줄은 또 생각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리스케줄이면은 스케줄을 다시 정하는 거니까 계획을 변경하는 걸 말하죠. 계획을 변경한다고 할 때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그냥 일단 나는 리스케줄부터 떠올리겠다. 그냥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 패턴입니다. 리스케줄이라고 한 다음에 약속 내용을 적고요. 그 다음에 역시 전치사 for를 쓰고 변경하는 날짜를 적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말을 하면 첫 번째 문장처럼 말을 하면 내일 일정을 잡자라는 뜻이 되고 두 번째 문장처럼 제가 비교라고 이렇게 해놨는데요. 이렇게 말을 하면 내일로 정한 일정을 모레로 미루자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정한 일정을 변경한다고 할 때는 일단 뭐 미루든 땡기든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난 일단 리스케줄을 떠올리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상당히 편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계획을 변경한다는 뜻인데, change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단어인데, 그 다음에 변경한다는 말은 결국 기존의 일정을 혹은 계획을 취소하는 거기 때문에 cancel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겠어요. 그래서 change, cancel이라고 하고 the plan이라든지 뭐 어떤 일정 같은 걸 얘기하면 되는데, 참고적으로 이 표현을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는데 take a rain check이라는 말이 있죠. rain check이라는 말은 뭐냐면 우천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우천으로 경기를 취소한다든지 일정을 변경한다든지 그런 얘기 하는데, 비가 와서 이제 스포츠 경기의 일정을 변경하게 될 때 다음에 그 경기를 볼 수 있는 일종의 증서 같은 걸 주는 게 레인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레인책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 스포츠 경기에서 나온 말이지만 스포츠 경기가 아니더라도 일단 이번 일정은 취소를 하고 다음으로 계획을 미룰 수 있겠습니까? 이런 뜻이 되죠. 그래서 결국은 계획을 변경해도 됩니까? 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take a rain check이라는 표현을 꼭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 표현들인데, 일정을 변경한다고 할 때 기존에 정해진 날짜보다 뒤로 미루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당기는 게 있죠. 근데 이게 굉장히 쉬운데 연습을 안 해놓으면 굉장히 어렵게 표현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했는데, 일단 이 표현들을 알려드리기 전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리스케줄을 꼭 기억을 하세요. 리스케줄. 그래서 여기도 예를 들면 Can we reschedule the meeting? 이런 식으로 얘기한 다음에 a day earlier 혹은 a day later 이런 식으로 그냥 두 개의 문장으로 얘기를 해도 돼요. 그러니까 reschedule이라는 말을 일단 한 다음에 뒤에 이어서 하루 일찍, 하루 늦게 이런 식으로 말을 덧붙여도 되죠. 그렇지만 이제 여기서는 이렇게 말하지 않고 동사를 활용해 가지고 아까 여기 보여드린 것처럼 예정보다 일찍 만나자, 예정보다 빨리 하자, 예정보다 늦게 하자라는 의미를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move back이 늦게 하는 거고요. 말 그대로 뒤로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더 늦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루 늦추자라는 뜻이고 move 자리에 push를 써도 돼요. push it back이라고 하면 역시 또 뒤로 미룬다는 뜻이고 여기서는 이제 하루 미룬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루 앞으로 당기면 back 자리에 그냥 on만 쓰시면 됩니다. 동사도 move 그대로고 push 그대로예요. 그래서 move it up이라고 하면은 조금 앞으로 당긴다는 거죠. 여기서는 1시간 빨리 하자는 뜻이고요. push it up an hour라고 하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1시간 빨리 하자는 뜻이에요. 이 up이랑 back 두 가지만 정확히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동사 move하고 push를 적절히 쓰면 예정보다 빨리 하는 것, 늦게 하는 것을 아주 쉽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는 지금 두 가지 예를 들어 드렸고 이 밑에는 세 번째 문장이 있는데요. Can we have it an hour earlier? 그러니까 1시간 먼저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뜻인 거죠. 그래서 여기처럼 an hour earlier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을 해도 되지만 당기는 거면 up, 미루는 거면 back, 그 다음에 동사 move하고 push 이렇게 표현하면 된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라는 말을 하게 되는데 이 차질이라는 말을 굉장히 막 어렵게 사전 같은 거 찾아보면 무슨 뭐 setback 이런 단어가 나오기도 하고 굉장히 복잡하게 말을 할 것 같은데 그냥 쉽게 말하는 방법은 이거예요. Something's come up. 뭔 일이 일어났다 이거죠.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서 계획에 차질이 생겼고 일정을 변경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을 적절히 쓰면 의사소통이 잘 되고요. 그 다음에 주의할 점이 하나 있는데 계획에 차질이 생겨서 일정을 변경할 때는 반드시 구체적으로 말하는 게 좋아요. 이 원어민들이 좀 지적하는 말을 들어보면 한국 사람들은 일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하거나 할 때 별로 이렇게 스페시픽하게 얘기를 안 해준다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사실은 문화의 어떤 차이인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을 하려면 그 굉장히 많은 영어 표현을 알아야 되니까 좀 번거롭고 해서 그냥 양해해달라고 그러고 계획을 변경하는 수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Can we reschedule? 계획을 다시 잡을 수 있을까요? 라고 말을 한 다음에 반드시 그 이유를 여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두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오늘 반차를 내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계획에 차질이 생겼고 일정을 변경해야 되는지 반드시 스페시픽하게 이렇게 얘기해주는 그런 습관을 좀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계획이라는 말이 나오면 계획을 꾸미다. 부정적인 뉘앙스인 거죠. 이 계획이라는 단어는 상당히 중립적인 단어인데 어떤 단어와 같이 쓰이면 굉장히 부정적인 뉘앙스를 지니게 돼요.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플랜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립적인 단어지만 뭔가를 꾸민다 이런 식의 말과 같이 쓰이면 뭔가 꿍꿍이나 부정적인 어떤 계획 같은 것을 가리키게 됩니다. 그래서 계획을 꾸민다 이런 어떤 부정적인 뉘앙스를 영어로 표현을 해봤는데요. 여기 보면 일단 스킴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이 단어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동사로 쓰일 수도 있고 여기처럼 명사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스킴을 우리가 사전에 찾아보면 그냥 계획이라고만 나오기 때문에 중립적인 계획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실은 보통 네거티브한 그런 계획 같은 거, 꿍꿍이 같은 거 그런 것을 스킴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he scheming이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계획을 꾸민다는 뜻이 되고요. 부정적으로. 그 다음에 it was his scheme이라고 얘기하면 그냥 중립적으로 그의 계획이었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의 꿍꿍이었다. 약간 이런 느낌이 되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플랜도 중립적인 말이지만 뭔가를 꾸민다라는 듯한 뉘앙스를 지닌 단어랑 쓰면 부정적인 느낌이 돼요. 해치가 부화하다 이런 뜻이죠. 알을 깐다는 뜻이죠. 부화시키다, 뭐 부화하다 이런 뜻인데 알을 부화시키듯이 플랜을 해치한다라고 하면 어떤 안 좋은 계획 같은 것을 꾸미다라는 정도, 꾸미다 이런 정도 뉘앙스가 됩니다. 그래서 안 좋은 플랜 같은 것을 몰래 꾸민다라는 의미를 전달할 때는 스킴이라는 단어를 생각하시거나 아니면 플랜 같은 중립적인 단어를 쓰더라도 해치 같은 이런 동사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계획하다, 뭐 일정 관련된 단어들을 많이 봤는데요. 쉽게 표현할 수 있는데 우리가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이제 그런 단어들을 좀 많이 다뤄봤습니다. 원어민하고 의사소통 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단어로, 다른 표현으로 뵙겠습니다.